타인과 인간관계를 할 때 생기는 번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분별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생각들이 번뇌와 함께 굉장히 많이 돌아갔었던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안 하려는 쪽으로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안 하니까 번뇌도 안 일어나고 마음도 편하고 좋기는 한데 다른 사람이랑 어떤 갈등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조건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응을 못하고 휘둘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인을 번뇌로 분별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타인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는 분별을 해서 어느 정도 지혜롭게 판단을 해놔야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는 분별을 하면서 화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자라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상황에 대해서 왜 저랬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그래서 이거는 분별이 아니고 그냥 그릇된 사유인데 이거는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타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판단은 해야지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번뇌 없이 지혜롭게 타인을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수행하는 단체에서는 이제 뭐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과 특히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거나 생각을 하지 말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때는 대체로는 이제 그게 대상 자체를 분별하면서 그 분별하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인지는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 내가 지금 화를 기반으로 하는 건지 내 욕망을 예를 들면 내 자만이라든가 내 견해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화를 기반한지 이런 거에 대한 자각 없이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 없이 분별을 하게 되면 그건 대체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안 좋은 분별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별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더 키우는 쪽으로 또 자기 번뇌를 전적으로 대상 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별은 사실 분별해갖고 별 이익이 될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 번뇌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라는 건 보통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건데 이 분별할 때는 주로 생각이 작동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내 마음 상태가 이제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염이 안 된 상태에서 분별하면 이건 이제 지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염이 된 상태에서 분별하면 그 오염된 마음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내 마음에서 그런 탐욕이라든가 성냄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 이게 분별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내가 화라든가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작업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조건이나 나의 조건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원인 어떤 조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파악해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나한테 화를 내고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뭐 비방했다면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비방하는 그 말에 내가 혹시 그런 그 말에 부합된 게 있는지 이런 걸 또 파악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내 조건을 살펴봤을 때 내가 좀 뭐 말을 함부로 했다거나 화를 냈다거나 또는 뭐 내가 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거를 수용하고 이제 나를 바꾸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 화에 의해서 자기 번뇌에 의해서 나를 비방하고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상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거는 저 사람이 자기 번뇌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때로는 인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에게 이건 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조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파악함으로써 그 이제 관계를 잘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는데 또 그 사람의 조건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뭐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처한 조건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구나. 그렇게 만약에 그런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화를 내다가도 그래도 뭐 또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으면 있을수록 그 화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판단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조건이나 나의 조건이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면 그런 문제들을 훨씬 더 잘 극복을 하고 이런 조건에 대한 파악은 굉장히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은 자기 마음에 그런 번뇌가 낀 상태에서 만약에 분별하면 이건 멈춰야 돼요. 그런 거는 해가지고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나가면 오히려 그 분별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그 사람의 나쁜 점만 계속 분별하게 됩니다. 이러면 화가 더 커지지 절대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게 화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분별하는 게 올바른 판단도 안 되거든요. 그런 판단은 오히려 왜곡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멈춰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고 고요하고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그런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났지 하고 이렇게 한번 냉정하게 그 상황을 살펴보는 거는 이런 분별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도 되고 또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 나는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과 해줄 수 없는 그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적절한 정도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거에 타인의 비난에 합당한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타인의 번뇌로 인해서 그러는 거면 그건 그 사람 업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꽤 많은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만한 행위를 했는데 타인도 그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강도가 과하거나 아니면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한테 화가 나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해코지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그걸로 사실로 공격을 하는 그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번뇌이기는 하고 이제 그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을 때는 특히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쪽이 너무 확실하게 잘못한 거면 판단하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스스로 나를 그러니까 나도 돌아보고 상대도 돌아봐야 돼요. 그런 거는.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도 보통 공격을 할 때는 또 정당함으로 포장해서 보통 공격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경전에 바른 말을 갖고 오거나 그 사람이 누구나 사람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부족한 면을 일부러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네.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일부의 모습인데 전체로 이렇게 확장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분명히 나한테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거라면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잘못한 걸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받아들이면 자기 변화하고 자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대가 그렇게 비난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또 분노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그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자기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화가 나다 보면 이제 맞아요. 자기가 그 추측하거나 또는 자기식으로 자기 혼자 막 환상을 만들어서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네, 심하게 오해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뭐 계속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좀 판단을 잘못한 거고 그렇다는 거를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내가 받아들일 것과 그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거 이걸 좀 구분해서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인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이 아닌 거는 그건 사실 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번뇌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우기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문제니까 그거는 당신의 번뇌니까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뭐 그거는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게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내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평소에 분노나 이런 거를 과하게 터뜨리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과를 알고 봤더니 그럴 때 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나의 잘못이지만 이거는 네 번뇌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별을 할 때 타인에 대해서 번뇌가 없는 거 이전에 본인에 대해서 자만이 너무 심해서 자기 잘못도 보지 못하고 과하게 본인을 과대평가하고 있던가 열등감이 심해서 본인을 과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서 타인의 비난에 저게 맞는 소리겠거니 휩쓸리던가 그러면 그런 판단이 지혜롭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욕망이나 성냄이 없이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힘이 좋을수록 인간관계를 잘하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으라고 하신 이유도 삼매라는 거의 이제 기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장애가 버려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버려졌다는 거는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마음에 균형이 없는 상태, 왜곡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과하게 좋은 쪽으로 가거나 막 화를 내거나 정신이 흐리멍덩하거나 의심이 있거나 막 들떠 있거나 막 후회로 막 그 화가 나 있거나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꾸 왜곡한다고 상황을. 그러니까 그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실제인 것처럼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이제 고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그 균형감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삼매라는 거죠. 삼매가 생기면 그 칠각지에도 보면 삼매가 있으면 평온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를 기반으로 하면 삼매가 있다는 것은 탐욕, 성냄이 일시적으로 놓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삼매에 든 마음은 평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이제 상황을 판단하면 이건 지혜가 생겨요. 근데 이런 평온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자기 자만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게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는, 이럴 때는 아까 말했듯이 분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해로워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놓아진 다음에, 마음이 좀 쉬어진 다음에, 그 평온함이 유지된 상태에서 판단할 때는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분별을 해야 이게 올바른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려면 삼매가 바탕이 되어야 아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의 조건은 삼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스님.